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에서 규소는 인체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게 된 박채린입니다. 저는 2학년 화학 시간에 배운 내용 중 여러 가지 원소와 결합이 가능한 탄소화합물에 흥미를 느껴 인체가 탄소화합물로 구성된 이유에 대해 조사하던 중 탄소와 같은 14족 원소인 규소의 경우에도 탄소와 성질이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탄소 대신 규소로 인체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탐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탄소화합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탄소화합물이란 탄소 원자가 주축이 되어 산소, 수소 원자 등과 결합하여 형성된 화합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탄소화합물은 지구상의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체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심지어 DNA마저도 탄소화합물에 속합니다. 이렇게 인체의 많은 부분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인간도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이므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자를 이용해야 하는데 탄소는 이에 적합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 원자는 최대 4개의 전자와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원자들과 결합하기에 적절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 용이한 결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다시 유연하게 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합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유전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인체를 이루는 데 적합합니다. 이렇듯 탄소화합물은 인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목해볼 만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규소 원자입니다. 찰스 코겔의 도서 생명의 물리학의 내용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이 궁금증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규소의 성질부터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규소는 실제 지구 내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유용한 결합이 가능하고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소는 탄소를 대신해서 인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규소는 인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규소와 탄소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우선 규소는 탄소보다 결합의 강도가 더 높습니다. 우리 인체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결합만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적절한 분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데 규소는 결합 강도가 높아 분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호흡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규소를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규소와 산소가 만나 실리카라고 불리는 이산화규소가 생성되는데 이산화규소는 고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까다롭고 복잡한 생명체의 조건들 때문에 규소는 인체를 구성하기에는 맞지 않고 심지어 다른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생각을 조금 틀어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계 생명체입니다. 외계 생명체는 항상 인류에게 큰 논쟁거리가 되곤 했고 이를 주제로 한 베놈, 아바타 등의 수많은 영화들이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외계 생명체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생긴 경우도 있고 비슷하게 생긴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외계인을 떠올리면 인간처럼 사족보행을 하고 머리가 있는 등의 이미지가 떠올라 외계 생명체와 인간의 유사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해 보았는데요. 이는 수렴 진화론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수렴 진화론이란 계통적으로 다른 조상에서 유래한 생물 간 분자 간의 유사한 기능과 구조가 진화한다는 이론인데 이를 토대로 하면 탄소 생명체와 규소 생명체 모두 일생을 살아가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 최적의 선택을 한다면 비슷한 구조를 가질 것이고 인간과 차이가 존재하는 외계인의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죠. 앞서 언급했던 도서인 생명의 물리학에서 멸종했든 현존하든 모든 생명체는 확고하고 변함없는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진화의 산물들은 놀라운 유사성을 나타낸다 라는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규소 생명체도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결국 살기 위해서 적응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크게 다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저는 규소와 같은 14족 원소가 인체를 구성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고 탄소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에서 어떤 현상이든 항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공부 때문에 몸이 상하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보셨듯이 우리 인체는 가장 적합한 원소들을 고려하고 선택하면서 인류가 지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본인의 선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수많은 원소들과 물질의 선택으로 진화해온 결과물인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